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1월 19일 화요일인데, 오늘 흐름은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 일간 간담회 시간은 희망이 조금은 보인다. 약간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긴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한번 보시죠. KPM테크, 휴머니젠,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휴머니젠은 제외하시고 KPM테크,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이 순서는 제가 웬만하면 상승률 순서 혹은 하락률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꿀벌 스토리는 코스닥 1000포인트 안착을 기원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일간 간담회로 이제 좀 상투적이었잖아요. 사실 다룰 뉴스가 없고 매매 동향 그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공시나 뉴스 있으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그런 뉴스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뉴스를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 뉴스를 먼저 좀 볼게요. 자, 네이버에 주식 열심히 사고 파는데 라고 치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이거 꼭 제 회사 후배한테 제가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이게 딱 생각났나 봐요. 이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제일 항상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그 말의 맥락이랑 참 비슷합니다. 봐볼게요. 스물은 20년대를 살아가는 20대라는 이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저는 지났네요.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떳떳합니다. 제 20대는 누구보다 빛났어요. 굉장히 서럽기도 한 그런 나날이 있긴 했지만 다시 20대로 가고 싶지 않냐 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후회가 남아있지 않는 20대를 보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거나 첫 발을 내딛고 스멀스멀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일경제사회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참신한 소식에서부터 굵직한 이슈, 정보까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작년 2020년이겠죠.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세대, 성별, 신규 주식 계좌 수익률을 퍼센티지로 했대요. 그래서 0부터 총 30%까지의 수익률이 있는데 그래프만 봐도 나와요. 40대 여자가 수익률이 거의 제일 높죠. 제일 높은 건 이제 30대 여자 25.98%, 40대 여자 25.73%.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20대 여자 21.73%. 와, 근데 남자들은 40대 남자가 4위예요. 20.36%, 30대 남자가 11.29%, 그리고 20대 남자 3.8%입니다. 이 정도면 수익 본 사람들은 많이 수익을 받겠지만 손해를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난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20대 남성의 투자 수익률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쭉 한번 이 기사를 읽으셔야 돼요. 20대 남성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수익률은 최하위였지만 회전율은 가장 높았다. 이걸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주식 거래 빈도, 회전율, 이게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열심히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자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의 연령대별 수익률을 분석해 본 결과 20대 남성의 수익률이 3.8%로 가장 낮게 나왔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30대 여성으로 수익률은 약 26%였다. 전체 평균 수익률은 신규 계좌의 경우 20.3%였다. 작년 코스피가 2900선까지 돌파할 정도로 강세장을 보이자 저점 매수를 시작한 신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낸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작년에 이제 여기저기서 다 계좌 개설을 하니까 계좌를 튼 거야. 터가지고 많이 들어본 종목,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러이러한 큰 회사들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끌어오른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몇 년 이렇게 장기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한 종목을 끌어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20대 남성의 수익률은 동일 연령대 여성 수익률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계좌 개설 연령층이 올해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으며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 면에서 불리하다고 알려진 60대조차도 23.43%의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의 한 요인은 높은 회전율에서 찾을 수 있다. 20대 남성의 회전율은 68.3배로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거래 회전율이 6억 8천, 1000만 원, 내 계좌에 있는 돈은 1000만 원인데 6억 8천만 원어치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회전율이 68배라는 뜻은 만약 평잔이 평균 잔고가 100만 원이면 6,800만 원어치의 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흔히 높은 회전율은 타이밍의 실기와 거래 비용 때문에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투자증권이 2015년 주식을 거래한 고객 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회전율과 수익률은 반비례했다. 회전율 100% 이하인 그룹의 연간 수익률이 7%인데 반해 회전율이 2000% 이상인 그룹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8.4%였다. 물론 뭐 이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더 자주 거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고 파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존버를 하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사고 팔고는 매도와 매수는 알아서 잘 소신껏 고집껏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간 간담회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근데 뭐 증시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하면 코스닥도 좀 오랜만에 제 기억으로는 1%대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4종목이고 상승이 1040종목 그리고 하락이 280종목 정도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텔코는 조금 아쉽습니다. 0.3% 상승에 그쳤어요. 그래도 장중에 10시부터 11시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공포였어요. 얘가 5,000원 밑으로 가려고 일어나 5,010원까지 찍었으니까 상당한 공포였는데 제가 오늘 또 추가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HLB를 150주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자금 투자는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고요. 팔고 그리고 HLB도 좀 팔기 아깝긴 한데 그걸 판 돈으로 텔콘을 5,0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좀 더 낮아진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5,010원 갔을 때 조금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5,010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혼미해지려고 했었는데 그 후로 바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좀 기분 좋았습니다. 네,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약간 소폭 상승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기분은 좋았습니다. KPM테크가 오늘 많이 올랐죠. 7% 아까 거의 8%대 상승까지 본 것 같은데 8.07% 고가가 8.07%였는데 거기서는 살짝 이렇게 내려와서 한 2,690원 정도의 마감을 지었고요. 한일진공도 1,0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하는데 멈췄습니다. 어쨌든 세 종목이 모두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텔코는 아직 좀 모르겠어요. 지수가 오른 만큼은 올라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파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 파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보시면은 텔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9만 주를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23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지금 이 가격을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그 이유는 이제 요즘 외국인이 매수가 훨씬 많아요. 매도보다. 그 날짜별로, 일별로 이렇게 보면 매도한 날이 거의 없어요. 12월 16일 이후로, 12월 15일 이후로 12월 16일부터 보면은 3일 연속 매수, 이틀 순매도. 그 다음에 6일 연속 매수, 하루 매도, 이틀 매수, 하루 매도, 4일 매수, 하루 매도,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 매수. 이렇게 거의 매수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은 좀 오늘 많이 팔았고, 기관이 6만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기관들은 뭐 금방 또 차 팔아치우고 나가겠죠. 네, 별로 기대 안 됩니다. 얼른 팔고 나가라. 사지를 마라. 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 신경 쓰이게. 너희를 보고 막 희망을 갖게 되지 않냐. 샀으면 좀 오래 갖고 있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KPM테크 외국인이 39만 주를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37만 주를 또 순매수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6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41만 주를 또 팔았습니다. 어제 43만 주를 팔았는데 오늘 또 41만 주 팔았고,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85만 주 정도를 판 거죠. 그리고 기관이 어제 22,000주, 그리고 오늘 37,000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좀 뭔가 KPM테크는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신탁도 27,000주, 금융투자도 뭐 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일진공이 외국인이 16만 7천주 샀고 개인이 16만 5천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그죠? 개인들은 아무래도 박탈감을 못 이기고 이제 더 큰 종목들이 빠지고 하니까 그 종목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른 종목은 혹은 오르기 시작한 종목은 절대 안 쳐다보는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쳐다볼 겁니다. 조금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쳐다봐요. 왜냐? 나는 이미 팔기엔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팔고 나서 그 종목을 사기엔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어요. 근데 생방송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일간 간담회를 쭉쭉 해줘야죠. 이거 KPM테크랑 텔콘 한일진공은 어느 유튜버들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주로서 상대적 바탕감이 엄청 컸어요. 오히려 방송을 하면서 텔케 한 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나날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정 공유도 하고 서로 친목 다지기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마이너한 종목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1년 1월 19일 화요일 일간 간담회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 아까 지금 이 세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공유 드렸던 그 뉴스, 그거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진짜 자기의 투자 습관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잘 하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그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일간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